진로그룹의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 매출은 7억 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하며 전망치의 높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진로그룹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택시장 전체적으로는 전국부동산협회 제네알에 따르면 1분기 주택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 감소했습니다. 진로그룹의 포세일 부문 매출은 5억 1,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특히 레저덴셜 부문 매출은 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했는데 이는 프리퍼드, 진로 쇼케이스 등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툴과 신규 건설 시장의 성장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은 15억 달러로 9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포세일 이 부문 매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렌텔즈 부문 매출은 1억 8,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급증했으며 이는 특히 다가구 주택임대 수익이 57% 성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는 순이익이 4,600만 달러, 순이익률은 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20bp 증가한 수치이며 주당 순이익은 0.19달러로 작년 1분기 0.03달러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조정 EBITDA로 1억 8,2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마진율은 2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법률 비용 증가라는 160bp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수치입니다. 만약 이러한 법률 비용 1,100만 달러를 제외한다면 조정 EBITDA는 1억 9,300만 달러, 마진율 27%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금 및 투자 자산은 1분기 말 기준 7억 8,800만 달러로 2025년 말 13억 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중 1,350만 주를 6억 2,600만 달러에 자사주 매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그룹의 모바일 앱 및 사이트 트래픽은 1분기에 전년 대비 3% 감소하여 월평균 고유 사용자 2억 2천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방문 수는 3% 감소한 23억 건을 보였습니다. 캄스코어에 따르면 동종업계 평균 고유 방문자 수가 12% 증가하며 1억 2,700만 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진로는 지난 6분기 동안 부동산 분야에서 도달하는 잠재 고객 규모를 늘린 유일한 기업입니다. 본 슬라이드는 2026년 1분기 포 SARE 부문의 실적을 보여줍니다. 포 SARE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하여 5억 1,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산출된 포 SARE 매출당 총거래 가치 TTV는 8.7bp로 2025년 동기 대비 8.0bp에서 증가했습니다. 우측의 바차트는 2025년 4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 분기별 포 SARE 매출 추이를 나타내며 458달러 M, 482달러 M, 488달러 M, 475달러 M을 거쳐 514달러 M으로 상승하는 긍정적인 성장세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이 차트는 레저덴셜 부문의 매출 추이를 보여줍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은 4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하며 긍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상당 부분은 진로 프리퍼드의 성장과 이넨스트 마어키츠에서의 연결 확장, 그리고 프리퍼드 파트너사를 통한 높은 전환율에 기인합니다. 또한 진로 쇼케이스의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도구와 신규 건설 부문도 레저덴셜 매출 성장에 기여한 요인입니다. 다만 마켓 베이스트 프라이싱 부문의 매출은 에이전트 관련 활동을 프리퍼드 파트너사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주목할 점은 모기지 사업 부문의 기록적인 성장세입니다. 1분기 모기지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56% 증가하여 6,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핵심 동력은 구매대출 취급액이 96% 급증하며 15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당사의 모기지 전략이 진로 홈론즈를 통한 자금 조달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체 모기지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호 파트너십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렌텔즈 섹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렌탈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여 1억 8,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주로 멀티패밀리 렌탈 부문의 57% 매출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또한 진로 렌탈 부문은 1분기에 월평균 3,600만 명의 고유 방문자를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로에 광고하는 멀티패밀리 매물수는 1분기 말 기준 7만 6천 건으로 2025년 1분기 말 대비 2만 1,000건, 즉 38% 증가했습니다. 이는 렌탈 시장에서의 진로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순이익과 조정 EBITDA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4,6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순이익률은 6%로 전년 동기 대비 520bp 크게 상승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19달러로 작년 1분기의 0.03달러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조정 EBITDA는 1억 8,200만 달러이며 조정 EBITDA 마진은 26%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증가한 법률 비용 160bp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달성된 결과입니다. 만약 증가한 법률 비용 1,100만 달러를 제외한다면 1분기 조정 EBITDA는 1억 9,300만 달러로 마진율은 27%에 달했을 것입니다. 총 영업비용 및 매출 원가는 1분기에 6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분기 대비 1%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전년 동기 대비 증가는 5천만 달러가 증가한 매출 원가에 주로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리드 확보 비용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레드핀과의 렌탈 신디케이션 계약에 따른 예상 범위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구매주택 대출 발생량 증가로 인한 모기지 대출 처리 비용 상승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출 및 마케팅 비용의 1,200만 달러 증가는 주로 구매주택 대출 발생량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관련 비용 증가 때문입니다. 일반 관리비는 법률 비용 1,100만 달러 증가로 200만 달러가 늘었으나 이는 주로 주식 기반 보상 비용 감소에 따른 900만 달러의 인력 관련 비용 감소로 일부 상쇄되었습니다. 조정 EBITDA 비용은 1분기에 5억 2,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으며 이는 우리가 전망했던 5억 3,500만 달러에서 5억 4천만 달러 범위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이 표는 조정 EBITDA 비용과 매출 원가의 조정 내역을 보여줍니다. 먼저 매출 원가를 살펴보면 2026년 1분기 189백만 달러에서 2025년 4분기 178백만 달러로 6%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 및 마케팅 비용은 2026년 1분기 210백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습니다. 기술 및 개발 비용은 2026년 1분기 150백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3%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2026년 1분기 123백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4%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습니다. 이를 종합한 총 영업비용 및 매출 원가는 2026년 1분기에 672백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은 2026년 1분기 81백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5%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2026년 1분기 65백만 달러로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정 EBITDA 비용은 2026년 1분기 526백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4%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 요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순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2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는 매우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 잉여 현금 흐름 역시 1억 2,7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44% 늘어났습니다. 이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투자 자산은 7억 8,800만 달러로 2025년 말 13억 달러에서 감소했으나 이는 1분기에 1,350만 주의 자사주를 6억 2,600만 달러에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사주 매입 승인 여력은 약 13억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5억 달러의 미사용 회전 신용 한도를 고려할 때 회사는 총 13억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성장을 위한 투자, 적정 수준의 자본 준비금 유지, 잠재적 인수합병 기회 모색,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환원 등 재무적 우선순위에 대한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 건전성은 향후 회사의 전략적 행보에 긍정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6년 2분기진로 그룹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매출은 7억 5천만 달러에서 7억 6,500만 달러 사이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택 관련 매출은 한 자릿수 중반대의 성장을, 모기지 관련 매출은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렌탈 부문 매출은 약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정 EBITDA는 1억 5천만 달러에서 1억 6,50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분기에 예상되는 약 2천만 달러의 추가적인 법률 비용을 제외하면 1억 7천만 달러에서 1억 8,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고비 지출은 약 8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6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증가는 기존 연간 전망에 포함되었던 신제품 출시 일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수치들은 진로의 사업 부문별 성장 동력과 수익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년 전망입니다. 1분기 실적과 2분기 전망치를 바탕으로 연간 목표 달성에 순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전체적으로는 연간 매출이 10%대 중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임대료 부문에서 연간 30%가량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정비는 약 11억 달러 규모이며 물가 상승률에 맞춰 함께 증가할 전망입니다. 변동비는 2026년 상반기 매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다가 연말에는 매출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비 지출은 확장하는 상품 라인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EBITDA 마진은 전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우리의 구조적인 매출 성장 동력과 비용 레버리지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구조적 동력이 조정 EBITDA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체 연간 전망에 따르면 매출과 순이익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조정 EBITD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에는 마진이 의미 있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4가지 주요 동인이 있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한 고정 비용을 활용하는 전략을 지속할 것입니다. 둘째, 변동 비용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조정 EBITDA 마진에 400bp 이상의 역풍이 예상되지만 연말에는 이 역풍이 거의 상쇄되어 순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법률 비용은 2026년 상반기 조정 EBITDA 마진에 약 200bp의 역풍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FTC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이 영향이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비 지출은 계획된 제품 출시로 인해 작년보다 2분기에 더 집중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계절적 패턴에 따라 광고비가 정상화되어 2분기만큼의 마진 압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는 순이익에서 시작하여 조정 EBITDA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재무 조정 내역입니다. 가장 최근 분기인 2026년 3월 31일 기준 순이익은 4,600만 달러였으며 이전 분기인 2025년 12월 31일에는 300만 달러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기타 수입, 순액 항목의 변동과 감가상각 및 상각비, 주식 기반 보상 비용 등 비현금성 비용의 영향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2026년 3월 31일 분기에는 감가상각 및 상각비가 6,500만 달러,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이 8,100만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순이익에 더하고 소득세와 이자 비용 등을 조정한 결과 2026년 3월 31일 분기의 조정 EBITDA는 18,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 분기만 4,900만 달러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단 조정 EBITDA 비용 계산 섹션을 보면 2026년 3월 31일 분기의 매출은 78,000만 달러였으며 여기서 조정 EBITDA 비용 52,600만 달러를 차감하여 매출액 대비 조정 EBITDA 비용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회사의 영업 성과와 수익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먼저 조정잉여 현금 흐름 조정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순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2억 달러로 2025년 1억 400만 달러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및 장비 매입 감소, 무형자산 매입액 감소, 그리고 차입금 상환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2025년에 있었던 레드핀 렌탈 파트너십 관련 초기 지급액이 2026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하여 산출된 2026년 조정잉여 현금 흐름은 1억 2,700만 달러로 2025년의 8,800만 달러보다 향상된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제 매출 부분으로 넘어가서 2026년의 판매용 부동산 매출은 4억 5천만 달러로 2025년 4억 1,700만 달러 대비 8%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매출 역시 2025년 4,100만 달러에서 2026년 6,400만 달러로 56%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판매용 부동산 매출은 2025년 4억 5,800만 달러에서 2026년 5억 1,400만 달러로 12% 증가했습니다. 렌탈 매출은 2025년 1억 2,900만 달러에서 2026년 1억 8,300만 달러로 42% 증가하였고, 기타 매출은 2025년과 2026년 모두 1,100만 달러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총 매출은 2025년 5억 9,800만 달러에서 2026년 7억 800만 달러로 18% 성장하는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는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표는 매출액 대비 주요 수익성 지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먼저 매출액 대비 총이익률을 살펴보면 2025년 76.8%에서 2026년 73.3%로 4.6% 감소했습니다. 이는 원가 상승으로 인해 매출 대비 이익을 내는 능력이 다소 하락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순이익률은 2025년 1.3%에서 2026년 6.5%로 무려 400%나 급증하며 520% 상승했습니다. 이는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 비용 통제가 효과적이었음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EBITDA 마진율은 2025년 25.6%에서 2026년 25.7%로 0.4% 소폭 상승하며 1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이 소폭 개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총이익률은 감소했지만 순이익과 조정 EBITDA의 큰 폭 증가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효율성 개선과 수익성 증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입니다.